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관장님께서 예술의 전당에 좀 근무하시는 중에 혹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혹시 있으시면 많죠. 네. 예술의 전당 근무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행운이었고요. 네. 근무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제가 청년 오케스트라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인데 네.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실 직업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2017년도인가 네. 대전시립교향악단 단원을 뽑는데 300몇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네. 몇 명 뽑는지는 제한이 아주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원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지휘자한테 왜 안 뽑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솔로 연습들을 많이 했는데 합주하는 앙상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앙상블 훈련을 좀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번 발굴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문화예술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오케스트라라는 교향악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연주 훈련을 시키면서 연주 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연주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대전 시민들이 와서 감상 훈련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동의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지난해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이 2명의 단원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청년 오케스트라 출신이 뽑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굉장히 열린 마음이고 다가가는 마음으로 하시는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도 있으시지만 또 예술의 전당에 근무하시는 중에 좀 어려우신 점은 또 혹시 있으셨나요?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네. 저희가 직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전 예술의 전당이 전국 공연장 중에서 활용률이 제일 높은 공연장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유료 객석 점유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기획한 공연의 유료 객석 점유율이 70% 이상을 항상 기록을 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기획도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공연장이지만 저희가 공연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팔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공연을 다른 지역으로 진출시키기도 하는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시도를 할 때 직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는 참 답답했죠. 네. 답답하셨겠네요. 네. 혹시 관객이 그래도 대전 예술의 전당은 뭐 큰 염려는 없었는데 혹시 앞으로 미래가 좀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좀 혹시 드시나요? 당연히 들죠. 네. 저희가 공연 티켓을 팔 때 네. 예전보다 팔기가 점점 갈수록 힘이 들어져요. 네. 이것 자체가 사람들 인구가 줄고 있고 네. 이런 공연 예술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가지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80년도에 유럽에 공연을 갔었을 때 그때 청중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공연장을 채우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온 그 공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공연장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청중들이 젊어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얘기를 이제는 어쩌면 우리나라도 짧은 장래에 노인들만 음악회장을 가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지나면 3.1절 3.1운동을 과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그 나라를 정말 되찾고자 그 백성과 국민들이 함성의 목소리가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네. 그 3.1운동을 펼친 그 100주년의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 당시 그 3.1운동이 그 최고의 그 애국 운동이었는데 그 조상님들이 그 운동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문화예술도 누리고 있고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또한 소속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의 그 현실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기피하고 또 가족에 대한 그런 그 가족 속에서도 또 아이가 후손들이 좀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굉장한 쇼크거든요. 예. 0.95 쇼크인데 이런 쇼크 상태에서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때 당시 애국운동처럼 지금 가족이 많은 다둥이 가족이 정말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다둥이 과거에는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는 거는 그 한 집안 엄마 아빠가 다 기르고 먹이고 이렇게 살렸는데 지금은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국가 또 사회 그 지역사회 모든 동네 마을 곳곳에서 나서서 좀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다둥이 가족이 좀 지금 시대적인 애국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미래를 볼 때 인구 문제가 좀 굉장히 절체절명이다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이 좀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좀 가야 된다. 이런 프로젝트를 좀 펼치고 싶어서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관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요즘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네. 저도 좀 나이가 든 세대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정부 정책으로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둘도 많다 이렇게 네. 정책이 잘 알고 바뀌어가는 계시네. 예.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에 인구가 너무 늘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때 아이들은 다 자기 먹을 거 다 알아서 네, 태어난다. 태어난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정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선 음악대학교가 없어지는 학교가 많아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점점 전공자가 줄어들고 네. 없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 결혼을 하기 전에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 결혼, 또 기타 등등 워킹맘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가정의 중요성을 네.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런 인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우리 사회가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관장님께서는 또 가족이 있어서 또 행복하시고 또 좋으셨던 그런 좀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저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중에서 아주 드물게 행복한 사람 축에 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마 남자분들 이런 이야기 안 믿을 텐데 네. 저희 아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말요? 안 믿잖아요. 거의 여성들 90%는 그런 데다 안 하시는데. 그리고 예, 멋지세요. 저희 딸은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군대 갈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가정 생활을 제가 행복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기가 즐겁고요. 네. 아이들을 못 보면 좀 아쉽고 네. 뭐 이렇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하시나요, 관장님? 그거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네. 그거 야.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데 남자들이 도와준다고 해봐야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함께 한다고 네, 하세요. 예. 네. 그래서 남자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네. 여성분들이 느끼는 생각은 많이 안 돕는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래도 도우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뭐 남성들이 거의 뭐 집안일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우리나라였었는데 그래도 관장님은 앞서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따시고 와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성공하신 거예요. 예, 전 대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층에게 우리 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선배들이 네. 사람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기왕 하려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네. 결혼 생활을 잘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네. 젊었을 때는 일하고 자기 건강이 좋으니까 네. 별로 아쉬움이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더더욱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층들이 젊었을 때는 좀 모든 영역에서 뭐 직장도 있어야지 또 모든 조건들 또 따지다 보면 혼기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면 또 노년층에 들었을 때는 거의 100% 후회하더라고요. 그렇죠. 후회하고 또 그 인생 지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가족이 없고 아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해서 우리 관장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한번 이거에 동참하시면 한번 구호 같이 화이팅 해주시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네.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화이팅!